30년 차 베테랑 배우 정호군은 예전부터 인기 있는 드라마에 다수 출연하면서 얼굴을 많이 알렸는데요. 대표적인 드라마를 이야기하자면 선덕여왕, 대조영, 다모, 야인시대 등과 같은 작품입니다. 인상이 조금 세서 그런지 주로 악역을 많이 맡아서 활동했죠. 그러다 돌연 2015년 무속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무속인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지난 15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적 기운을 느끼며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 신에게 손이발이 되도록 빌었다며 가슴 졸이는 일화들을 고백했는데요. 하루아침에 배우에서 무속인이 된 그에게 그동안 많은 편견과 오해가 쌓여왔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데요. 자식들에게 신내림을 되물려주지 않으려 스스로 무속인이 된 배우 정호군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964년생으로 정호군의 친할머니는 과거 무속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속인이었는데 그 영향인지 어려서부터 정신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아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고 그간 무속에 대해 편견이 없이 살아왔어요. 친할머니는 팔남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깊은 산으로 치송을 드리러 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았고 아버지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대전 땅 대부분을 소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하지만 원래 직업이 군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정호군은 아버지가 망했을 때 제가 아버지는 왜 잘 나갈 때 신을 그렇게 홀대했어? 라는 얘기를 했대요. 집안이 다 개종했을 때도 저는 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민족 종교를 홀대하고 천시하게 됐는지 언젠가 밝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호군의 큰 누나에게 무병이 찾아왔고 정호군 집안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여동생에게까지 무병이 찾아왔죠. 정호군은 여동생이 무병으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제가 내린 곳을 받게 해줬어요. 오빠의 도리를 한 거죠. 안진뱅이가 된 여동생 살리겠다고 거금 들여서 구슬할 때도 아내는 막내 아가씨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돈 얘기 한 번 안 했어요. 제가 성질이 불같아서 아내 가슴에 멍들게 하는 짓을 자주 했는데 아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호군 집안은 무당을 멀리했고 정호군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정호군은 1975년 만화 영화 OST를 불러 소년학생 가수로 첫 데뷔, 1983년 MBC 문화방송 공채 17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데뷔 초기에는 농촌 총각 같은 순박한 역할로도 많이 출연했고 드라마 왕초에서 조선인 출신 고등계 형사 아베 역을 맡아 호연하였죠. 이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베로 낙인되었으며 맡은 역할마다 항상 악역이 되고 많은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호군은 악역 이미지로 굳어져 가는 걸 느낄 때마다 감정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는 악역을 도맡아 하면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 그의 연기를 보다가 밥상을 던져서 TV가 깨졌다는 후문이 들려올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연기자 생활을 하던 정호군은 1995년 아내 장윤선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내와는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처갓집을 방문할 당시 아무렇지 않게 벗어놓은 재킷을 알아서 정리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호군 부부는 총 5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딸과 아들을 한 명씩 잃게 됩니다. 첫째 딸을 가졌을 때 아내의 몸이 위험해 29주 만에 아이를 놓게 되었고 이후 2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죠. 둘째 아들은 무사히 놓았지만 이후 연년생으로 낳은 셋째 딸은 첫째 딸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아내를 미국의 큰 병원으로 급히 옮겼고 인큐베이터 생활을 한 끝에 건강을 되찾게 되었죠. 결국 정호군은 아내와 가족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홀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정호군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쌍둥이를 낳았지만 그중 남자아이는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따금씩 아이들을 데리고 묘지로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내 동생에게 인사해야지라고 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누나와 동생 때문인지 아이들의 꿈은 의사라고 하더군요. 자식을 하나 잃어도 그 슬픔이 한량없을 텐데
정옥은 부부는 그런 슬픔을 2번이나 겪었네요. 다행히 이들 부부는 그 커다란 슬픔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정옥은 2아이를 잃은 아픔을 겪은 이후 정신세계에 예전보다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어지럽거나 편치 않을 때면 양자를 찾아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는데요. 평소에도 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 동료들에게서 신기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정옥은 2014년 큰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간, 위, 장, 콩팥 모두 깨끗했다고 하죠. 그는 이따금 정신이 혼탁해지고 황폐해지는 게 느껴져 결국 무속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정옥은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러냐고 하니까 그분이 단번에 뭐가 왜 이래 무병이지 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라며 무속인이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정옥은 신당까지 직접 차리고 사람들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정옥은의 자택은 정릉의 북악산 골짜기에 있는 신당 대명원입니다. 그는 저는 떳떳하고 솔직해요. 무속에 대한 편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속인들은 옛날 우리나라의 사제들이잖아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내 변화를 굳이 감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옥은 신내림 이후에도 사극 영화에 종종 얼굴을 비치며 배우도 겸업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말로는 방송국 업계 사람들은 고민만 있으면 무당을 찾으면서 무당이 방송 일을 하는 건 안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더욱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계속 방송 출연을 하고 신내림을 받은 것도 일부러 밝힌 것이라고 하죠.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탤런트 정옥은이 보더라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단 신을 받았으면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배우도 하고 무당도 하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신내림을 받고 나서는 상담을 필히 해야 해요. 그건 신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정옥은 신당은 그가 배우로서 인지도가 좀 있는 데다 지금까지 연기할 때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스타일이라 영업이 꽤 잘 되는 편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인생들이 있지만 정옥은만큼 굴곡 많은 사람의 인생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극과 극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인생 굴곡이 참 많았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느꼈고요. 운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죽 올라갈 것 같다가도 뚝 떨어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겪다 보니 저 자신과 직업에 대한 회의도 느꼈죠. 그러다 자식들도 잃게 되면서 피눈물을 흘린 날들도 많았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정옥은이 자식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당에 대한 편견 역시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